왜 착한 사람이 만만해지는가? 지금 이대로 살면 결국 무너집니다. 쟤는 뭐든 부탁하면 다 해줘. 싫다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 만만한 사람, 편한 사람, 부려먹기 좋은 사람. 혹시 이런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듣지 않아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참아왔습니다. 거절하지 못했고, 싫어도 웃어야 했고, 무리해도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리고 남들은 점점 더 나를 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한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추어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품격 있는 삶은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이 단단해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품이 있는 말은 곧 품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분명 상대를 선하게 대했고 진심으로 배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가볍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피하려는 습관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다툼을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깨질까봐 마음속 불편함을 꾹 삼키고 넘어가곤 하지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조금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거절을 어려워하는 태도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들어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약점처럼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숨기는 습성입니다. 속은 불편하고 억울해도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자신이 무례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지치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점점 더 무례해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절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경계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민 씨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았고 늘 웃으며 동료들을 도왔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민 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부탁과 무시였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도 가볍게 넘어갔고 책임은 항상 정민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정민 씨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처음엔 많이 어색했지만 조금씩 자신의 경계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자 동료들도 정민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진정한 존중은 무조건 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작은 용기,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작은 용기,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경계를 세워도 누군가는 그 선을 넘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을 쉽게 무시하는 걸까요? 그들의 심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낮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여도 속은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겁이 많습니다. 존중받지 못할까봐,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태도로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하지요. 셋째, 이기적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도구처럼 대하거나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분하게 품위를 지키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시당하지 않고 품위 있게 나를 지키는 6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으로 대응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침묵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 종호 씨는 회의 자리에서 상사의 비꼬는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상사도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도가 이루어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덕이 쌓인다. 두 번째, 이름을 부르며 집중시키기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책임감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무시당한 윤정 씨는 직원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요청을 했고 결국 직원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름은 사람에게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소리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세 번째, 상대방 말을 재해석하기입니다.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숨은 감정을 이해하는 듯 재해석해 부드럽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친구의 비아냥에도 종호 씨는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다 며 받아쳤고 친구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사과했습니다. 긍정적 재해석은 갈등을 줄이고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율곡이인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 한마디로 화를 풀고 어리석은 자는 말 한마디로 화를 키운다. 네 번째, 시선으로 대화 흐름 잡기입니다. 말로 다투지 않고 차분한 시선과 표정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사춘기 딸에게 무시당했던 수진 씨는 말 대신 침착한 눈빛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딸은 스스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하고 마음보다 눈빛이 먼저 전해야 한다. 다섯 번째, 유머로 상황 반전시키기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맞서기보다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명절에 결혼을 재촉하던 삼촌에게 정훈 씨는 농담으로 가볍게 넘겼고 가족 모두 웃으며 상황이 부드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유머는 갈등을 녹이는 좋은 무기입니다. 율곡이인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유머로 상대를 이기고 억지로 꺾지 않는다. 여섯 번째, 공감으로 갈등 풀기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 그 공격성 뒤에 숨은 감정을 읽고 먼저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민준 씨는 아내의 날 선말 뒤에 있는 지친 마음을 읽고 공감해 주었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공감은 가장 단단한 다리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공감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다.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나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 오늘 소개한 6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 오늘 소개한 6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마디 말이 우리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품격 있는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품위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말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말투, 표정, 태도까지 함께 달라져야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첫 번째 말,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 생각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직장인 민수 씨는 항상 상사의 의견에 맞추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민수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날카롭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이후 민수 씨는 단순히 따르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동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타인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내 생각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말,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주도권 선언입니다. 영어 강사 혜린 씨는 학부모들의 잦은 부탁에 늘 네, 알겠습니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무리한 요구가 많아졌지요. 어느 날부터 그녀는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기다리거나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도덕적 인간의 시작이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생각하는 여유,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하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말,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무조건 떠맡지 않고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회사 격리 과장이었던 은진 씨는 모든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 부서의 실수까지 떠넘기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이후 은진 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 의로운 경계는 내 품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단어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표정, 천천히 또박또박 전하는 말투,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존중하는 태도,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말은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말의 힘은 단어 그 자체보다 그 말을 내뱉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말들이 가져온 변화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상사에게 당당하게 의견을 밝힌 후 존중받는 동료로 인정받았습니다. 혜린 씨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아 스트레스가 줄었고, 은진 씨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말들이 쌓여 인간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소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칸트는 자기 삶을 주도하는 것이 도덕적 인간의 시작이라 했고, 공자는 관계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품위 있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품격 있게 바꿀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품격 있게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말만큼이나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고 결국 인간관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경계가 필요할까요? 경계란 곧 나를 존중하는 선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를 보호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한 경계와 이기적인 경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는 여기까지를 분명히 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반면 이기적인 경계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태도로 상대를 밀어냅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탁월함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에서 나온다. 경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약해도 너무 강해도 관계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경계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경계를 설정할 때 실수하지 않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경계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경계를 세우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평소에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입니다. 그건 좀 싫어요처럼 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그 시간은 제 개인 시간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미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대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거절하고 한 번은 받아주면 경계는 무너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준을 지키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반응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웠을 때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경계가 완성됩니다. 50대 직장인 승현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승현 씨는 후배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항상 야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지치고 마음까지 무너진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업무 외에는 제 시간 이후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승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후배들은 승현 씨를 편한 심부름꾼이 아닌 존중해야 할 선배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 맞추거나 모든 요청을 받아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처럼 경계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되 상대를 존중하고 단호하되 부드럽게.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경계를 세워보세요. 나를 아끼는 만큼 세상도 나를 아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아끼는 만큼 세상도 나를 아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경계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이나 기대 앞에서 쉽게 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삶이 침해당하게 됩니다. 착하지만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할 때에도 품위와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절할까요? 부드럽게 노를 말하는 5가지 문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고 정중하게, 그리고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말합니다. 둘째, 그건 제 일정과 맞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내 상황을 존중하며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셋째,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도 부드럽게 선을 긋는 말입니다. 넷째,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즉답을 피하며 시간을 벌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이번에는 제 시간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자기 존중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성숙한 거절입니다. 이렇게 짧고 명료한 문장들을 사용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한 이후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거절 후에도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거절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주는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에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알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배려가 거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곧 사람이다. 말을 아름답게 하면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워진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가 업무 외적인 부탁을 했을 때 지금 제 업무가 많아서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거절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모임 참석을 요구했을 때 그날은 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요.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한 딸이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너의 부탁을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가꾸는 과정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의사에 끌려다닌다. 공자는 또한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자는 남에게도 존중받는다. 거절은 나를 존중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존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나를 지키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를 존중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빨리 많이 아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올바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약속보다 실천이 빠릅니다. 반대로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 작은 배려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부지런하다. 두 번째 기준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이익이 걸렸을 때 타인을 쉽게 버리는 사람,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위기에도 책임을 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물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 기준은 진심을 알아보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 이 사람이 나 없이도 나를 존중할까? 둘, 이 사람이 내가 약할 때에도 같은 태도를 보일까? 셋, 이 사람이 이게 없을 때에도 내 곁에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굳이 비난하거나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거리를 두되 내 기준은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는 관계를 재정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나를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의 목적처럼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냉정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보다 행동을, 편할 때보다 위기 상황을, 이익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의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넓게 보기보다 더 깊게 보세요. 좋은 인연은 삶을 가볍게 하고 나쁜 인연은 삶을 무겁게 합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해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좋은 인연은 삶을 가볍게 하고 나쁜 인연은 삶을 무겁게 합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해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어 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바로 왜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좋은 사람이란 자신을 소모시키면서까지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무리한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추어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품격 있는 삶은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이 단단해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품이 있는 말은 곧 품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단 한 걸음. 그것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더 건강한 인생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세상과 마주 서는 것. 여러분의 품이 있는 변화와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